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한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과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좌편향돼 있는 현행 교과서를 바로잡고자 했고 또 일제강점기나 독재에 대해서 미화하는 내용은 결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분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진호 상명대 역사 컨텐츠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교학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가장 문제점은 너무나도 편향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한 내용을 보니까 네. 예를 좀 제가 제기했던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라디오라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는 국편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니까 네. 가능하시면 좀 제작진께서 한번 확인하셨다가 오늘 이 인터뷰 말미에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한 권의 책을 대표 집필했는데요. 네네. 제가 쓴 책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는 지금 내용만 해도 479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어저께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체 수정만 해도 248개나 돼서 다 합하면은 한 840개의 지적사항이 106쪽에 달하는 수정 보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책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한 375개, 그래서 한 36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제 인터뷰했던 권희영 교수의 말씀은 교학사 네. 교과서보다 오히려 주 교수님이 참여했던 교과서가 40% 가까이 더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지적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말하자면 이 전체적으로 오류의 서로 양에 있어서는 너무 현격하게 그쪽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제 권희영 교수는 네, 표기 표현 이 부분에서 저희 쪽이 자기들보다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거는 말하자면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수정만 해도 248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거는 교과서로서 이것이 어떻게 합격했는가를 그 내용과 관계없이 굉장히 의아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 말이 맞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본질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네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5.16 쿠데타에 대한 겁니다. 교학사 네네. 교과서의 기술은 이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5.16을 군사 쿠데타라고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일어나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과정은 이게 전혀 아무 문제점이 없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어떤 순조로운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군사 정변이 가지고 있는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그런 책임이라든가 문제점 그것을 철저하게 5.16을 일으킨 세력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대단히 이거는 편향된 소술이라고 봅니다.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육사 생도들이 지지 시위를 했고 또 미국이 바로 그 정권을 인정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또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혈 쿠데타로 어떤 정착이 된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미화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육사 생도들이 지지 시위를 한 것이 정말 자발적인 것이었을까요? 당시에 말하자면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것을 곧바로 승인하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다양한 역사적인 문제점들
그 당시에 이것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다른 교과서와 서로 이제 다른 것이고 어떤 것이 과연 객관적인 서술일까? 그 점은 저는 뭐 충분히 다른 교과서들에서 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18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권희영 교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기술한 것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가요? 정말 대단히 인색하죠. 말하자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우선 서술 분량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서술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는 거의 이제 한 페이지 넘게 이제 사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학사 것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쪽은 한 뭐 7, 8줄, 7줄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썼다고 제가 이제 그 분석하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하지만 필요한 거 다 기술이 돼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어떻게 좀 내용을 한번 이제 전달을 받아서 좀 봤는데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군이 광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여기 주어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료로 당시 광주 시민군의 궐기문을 일부 실어놨는데 우리가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사료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들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료 제시라는 건 얼마든지 그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집필자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충분히 서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필지는 하지만 계엄군의 발포, 언론 통제, 또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 발생 이런 사실을 모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군부 지시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런 그 희생이 이루어졌는지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이번에 지금 이 교과서를 여태까지 그 전례 없이 이 교과서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여태까지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다 집필을 했고 다 합격을 받았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이 책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없고 왜 이거를 좀 떳떳하게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마치 이건 뭘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가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것도 뭐 하루에 3명 정도가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뭐 좀 주어져 있습니까? 한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열람만 가능합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쓴 책이 전혀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태까지와 달리 지금 이렇게 이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참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정권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영 교수는 전 정부에 대해서 그 편파적인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만 기술하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맞았다는 점도 표기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정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떤 그 기여한 점, 그러니까 공과 함께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균형 있게 서술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그 앞에 예를 들면 한마디를 이렇게 예를 들면 5.16에 대해서 하듯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거 위주로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노력을 했다.
그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는 뭐 정권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교과서 필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좋은 점 위주로 쓰고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쓰고 이런 것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다양하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바에 의하면 말하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서술이 오히려 더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공격받는 교과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권희영 교수도 기존의 교과서들이 오히려 좌편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공격 내지는 공보다는 과부분을 더 부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8종의 교과서가 합격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나머지 7종이 다 좌편향이다. 그리고 장인의 교과서들은 객관적이고 균형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예를 들면 7개의 교과서가 다 편향이고 자기들만 객관적이라는 말이 과연 그게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뭐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현 교과서는 잘 아시지만 거의 10년 동안 뭐 교과서가 좌편향이니 하면서 계속 그동안에 논란을 벌이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검증이 있었고요. 네. 이번 검증은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든 교육과정에 자신들이 구성한 검증위원들이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들이 정말 좌편향이라면 그런 교과서를 어떻게 합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건지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네. 지금 우리 교과서는요. 말하자면 우리의 뭐 친일 문제에 대해서 뭐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독재에 대해서 그걸 민주주의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반성해보고 전망해보는 그것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교학사 교과서 합격 취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결국 단 한 개 교과서뿐인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뭐 말하자면 정상적인 검증을 거쳐서 합격한 거라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정상적인 건지에 대해서 검증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과연 이 책이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교육 현장에서 역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저는 뭐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역사 교사들에게 1차적인 선택권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채택하게 하는 그런 외압이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않다면 사실 이 교과서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쓰여질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교과서 취소해야 합니까? 저는 그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소 여부는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검정이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확인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상명대 교수였습니다.